건강보험료 월 30만 원 폭탄 맞기 전에 꼭 보세요. 피부 양자 탈락하면 평생 손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연간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월 32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말이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피부 양자 자격을 상실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의 직장가입자 피부 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합치니 월 소득이 160만 원이 됐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920만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피부 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할머니의 소득이 그 기준에 걸린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남긴 예금 5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갑자기 월 32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84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평생 계속된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20년을 더 사신다고 가정하면 총 7,68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산을 다르게 배치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자녀의 피부 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피부 양자 자격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재산으로 잡힐 줄 몰랐다는 분, 배당금 100만 원 받은 게 소득으로 계산될 줄 몰랐다는 분,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씩 벌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분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다시 피부 양자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격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정확한 조건과 탈락하지 않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부 양자 제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죠.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회사도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족을 피부 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 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증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럼 지역가입자는 뭘까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자, 은퇴자, 무직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박영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예금은 5천만 원 있습니다. 만약 박 할머니가 지역가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기준으로 월 약 5만 원, 재산 기준으로 월 약 15만 원, 합쳐서 월 2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간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아들의 피부 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0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10년이면 2,40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녀분들이 자녀의 피부 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피부 양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관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셋째,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피부 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함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죠? 그것도 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받으시죠? 그것도 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에서 이자 나오죠? 그것도 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 받으시죠? 그것도 소득입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재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뭘까요? 시가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재산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은 포함되고 어떤 재산은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피부 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정확히 뭘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나 일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세전 금액이라는 겁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월 100만 원씩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합시다. 실제로 받는 돈은 세금 떼고 9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연간으로는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업소득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강의나 원고료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이 아니라 순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합시다. 연간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은 1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연금소득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간 516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월 43만 원 받으신다면 연간 516만 원이니까 소득이 0원입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을 받으신다면 연간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에서 516만 원을 뺀 84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16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연금을 조금 받으니까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516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유족연금은 어떨까요?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받는 유족연금도 똑같이 계산됩니다. 연간 516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월 12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니까 연간 1,920만 원입니다. 여기서 516만 원을 공제하면 1,404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개인연금은 다릅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월 50만 원 받으신다면 연간 6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입니다. 네 번째, 금융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과 주식의 배당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은행에 돈 좀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간 1,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100만 원만 소득인 게 아니라 1,1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졌죠. 예금 금리가 4%라고 합시다. 2억 5천만 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입니다. 딱 경계선이죠. 3억 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1,200만 원입니다. 이 순간 1,2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섯 번째, 기타 소득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은 60%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연간 500만 원을 받으셨다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 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건 1년 단위로 평가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작년에 2천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 피부 양자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2월에 보너스를 받거나 배당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계산해보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 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여기서 재산 과세표준액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시가와는 다릅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물과 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공시가격은 보통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또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4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3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가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부동산까지는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액입니다. 하지만 금융재산도 공제가 있습니다. 연간 1천만 원의 이자와 배당을 공제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4%라고 가정합시다. 1천만 원의 이자가 나오려면 원금이 2억 5천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 2억 5천만 원까지는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억 원 있다고 합시다. 4% 금리라면 이자가 1,2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역산하면 5천만 원 정도가 과세표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 아니라 집주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5억 원,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하니 3억 원이 과세표준액입니다. 괜찮습니다. 5억 4천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이 재산에 추가됩니다. 아파트 과세표준액 3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합쳐서 6억 원이 됩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 가격이 높아져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세보증금보다는 훨씬 적으니까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바꾸면 재산이 2억 원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4,000키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급 수입차나 대형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원권도 재산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이 모두 과세표준액에 포함됩니다. 요즘 골프 회원권 가격이 올라서 억대가 넘는 것들이 많죠. 이것도 다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재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합친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과세표준액 3억 원, 아내 명의 예금 3억 원이 있습니다. 따로 보면 각각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합치면 6억 원입니다.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배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잘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8세 이영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고 있었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작년에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작년 초에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금리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연간 1,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자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했으니 1,50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60만 원에서 516만 원 공제를 받아도 아직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예금 3억 원이 재산으로 추가되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넘은 겁니다.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게 잘못이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고 이제 매달 2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3억 원을 한꺼번에 예금하지 않고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일부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상품을 분산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최동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을 월 18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연간 2,160만 원이니까 516만 원을 공제하면 1,644만 원입니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작년에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연간 600만 원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300만 원을 공제받고 60%를 계산하면 180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 1,644만 원, 기타 소득 180만 원, 합쳐서 1,824만 원입니다. 아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연말에 학원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200만 원이 추가되면서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너스 200만 원 때문에 피부 양자 자격을 잃었고 이제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0만 원 받으려다 300만 원을 잃은 셈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정미경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딸의 피부 양자였습니다. 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들과 나눠서 할머니 몫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배당주로 유명한 대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배당률이 4% 정도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4%니까 배당금이 연간 600만 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5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600만 원이 추가되니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을 초과했으니 1,10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까지 합치니 2천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피부 양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피부 양자였습니다. 소득도 적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작년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300만 원을 공제하고 60%를 계산하면 1,6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소득과 합치니 2천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3천만 원 당첨되고 기뻐했는데 피부 양자 자격을 잃고 앞으로 평생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첫째,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부동산 매각, 복권 당첨 등으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너스, 배당금, 이자 등이 연말에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2천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일부를 다음 해로 미루거나 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을 1원만 넘어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금과 주식을 합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51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월 43만 원까지는 소득이 0원입니다. 하지만 월 44만 원을 받으시면 연간 528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50만 원을 받으시면 연간 600만 원이니까 84만 원이 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65세에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70세까지 늦춘다고 합시다. 70세부터는 월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 양자로 있는 기간이 5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피부 양자로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월 20만 원씩 냈을 겁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연금을 늦춰서 받는 돈보다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1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월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월 120만 원이면 연간 1,440만 원입니다. 516만 원을 공제하면 924만 원이 소득입니다. 아직 2천만 원 이하죠. 이렇게 하면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어떨까요? 개인연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전액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씩 받으면 연간 1,2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입니다. 개인연금도 전략이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거나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월 100만 원 받는 대신 20년 동안 월 50만 원씩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받는 유족연금도 공적연금이면 연간 516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국민연금 월 40만 원, 유족연금 월 12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합시다. 연간 1,920만 원입니다. 516만 원을 공제하면 1,404만 원이 소득입니다. 아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도 국민연금 받고 아내도 국민연금 받는 경우죠. 이 경우 각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60만 원, 아내가 월 4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남편 소득은 연간 720만 원에서 516만 원을 뺀 204만 원입니다. 아내 소득은 연간 480만 원이니까 516만 원보다 적어서 0원입니다. 둘 다 2천만 원 이하니까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합산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득은 따로 계산하지만 재산은 부부 합산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재산, 아내 명의 재산을 합쳐서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둘 다 피부 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조금 늦춰서 받으면 금액도 늘어나고 피부 양자 기간도 늘어납니다. 둘째, 연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면 월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일시금으로 일부를 받거나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 때 조심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연금 소득과 합산됩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연말에 추가 지급되는 보너스나 정상금을 조심하세요. 일부 연금은 연말에 추가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피부 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매년 확인하시면 피부 양자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간 소득을 계산하세요. 매년 12월이 되면 올해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16만 원 공제, 기타 소득은 300만 원 공제,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내년 소득을 예상하세요. 내년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연금액이 인상되나요? 새로운 소득이 생기나요? 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이자가 달라지나요? 미리 계산해보고 2천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을 점검하세요.
부동산 과세 표준액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집값이 오르면 과세 표준액도 올라갑니다. 금융재산도 확인하세요. 예금, 적금, 주식을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세요. 네 번째, 배우자, 재산도 확인하세요. 본인 재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합산해서 5억 4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재산이 많아도 둘 다 탈락합니다. 다섯 번째, 큰 변화가 있을 때 미리 계산하세요. 상속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큰 돈이 생기면 즉시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전략 1.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예금 금리가 4%라면 원금을 2억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돈이 더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비과세 상품에 넣거나 부부 명의로 분산하세요. 전략 2.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세요.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늦추면 금액도 늘어나고 피부 양자 기간도 늘어납니다. 70세까지 늦춘다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전략 3.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바꾸면 재산이 2억 원 줄어듭니다. 전략 4.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신중하세요.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받으면 피부 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눠서 받거나 자녀에게 재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전략 5. 일을 하실 때 소득 한도를 계산하세요.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실 때 연금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월 100만 원씩 일하면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금 소득을 더하면 쉽게 2천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피부 양자 자격을 잃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다시 피부 양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을 기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다시 피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줄여서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서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재신청하면 다시 피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늘어난 소득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줄일 수 없고 재산도 쉽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체적인 보험 설계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나가는데 민간 보험료도 많이 내고 계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재설계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전체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 보장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셨거나 실손보험이 중복되어 있거나 만기가 된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걸 정리하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설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지금 10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앞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체크하시고 큰 변화가 있을 때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혹시 이미 피부 양자 자격을 이루셨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시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